자, 이번에 보실 제품은요, 보시다시피 둘이 같은 캐릭터입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은 코토부키아에서 만든 8분의 1 스케일 샤이닝 레조넌스라는 게임에 나오는 키리카 토와 아르마 재판입니다. 하늘색 무녀복을 입은 토니 씨 그림체로 만든 캐릭터고요. 저는 이 제품을 논노 21에서 10만 9천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3만 원인가 그랬는데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길래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뭐 이전에도 이제 토니 씨의 그 그림체로 만들어진 그런 캐릭터 피규어들을 많이 리뷰를 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꽤 오래돼 가지고 이런 게임이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예. 보면은 이제 박스도 상당히 고급지게 인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는 엘프이면서 뭔가 나비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캐릭터인가 봐요. 제가 샤이닝 시리즈는 애니메이션으로만 보고 게임으로는 아직 플레이를 안 해봤거든요. 나중에 뭐 요약본 같은 거라도 유튜브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스의 윗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박스의 밑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은 14세 이상이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보통 연령가가 15세 이상과 18세 이상가 그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14세하고 15세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브리스터를 꺼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캐릭터는 굉장히 부피가 커요. 그죠? 그리고 뭐 별다른 소품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조립만 잘 하시면은 간단하게 전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고토부키아가 이제 옛날에는 알터나 구스마이라고 함께 이제 3대 제조사로 유명했었는데 요즘은 왠지 약간 한 발 물러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개인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옛날만큼 막 그렇게 고퀄리티에 뭐 엄청 인기 있는 제조사는 아닐 수도 있다.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스 밑면에 블리스터에 이렇게 설명서가 붙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체 하체가 되게 헐렁하게 조립이 된 상태로 포장이 돼 있더라고요. 얼굴은 얼핏 보면 예쁘기는 한데 살짝 각도발을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닐을 간단하게 제거를 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비닐은 안 벗겨지는 걸 보니까 아마 분리가 되는 거겠죠. 이게 분리가 안 되는 피규어가 있고 분리가 되는 피규어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실수로 분리가 안 되는 걸 너무 힘줘서 빼다가는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파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피규어가 5개가 한꺼번에 와가지고 좀 굉장히 골치 아프게 됐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뽀개 먹었어요. 커뮤니티 그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평소에는 되게 손 힘이 약해가지고 숟가락도 들 수 있으면 가벼운 걸 쓰는데 이상하게 피규어 조립할 때만 손에 힘이 헐크처럼 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 치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마하고 하체가 또 분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속치마랑 바깥 치마가 이게 분리가 될 줄 알았는데 또 분리가 안 돼요. 네, 그냥 비닐 그냥 잡아당겨서 벗겨야 됩니다. 저거 어떻게 끼웠을까?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요. 치마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옛날에 이 샤이닝 시리즈가 나올 때 국내에서는 그 김영태 디렉터가 마그나 카르타 아마 그림을 그리고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아무튼 김영태 PD는 현재 뭐 니케로 너무 잘 나가고 있지만 니케 그 당시 마그나 카르타는 이제 한복과 그 서양 그 의상을 혼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 키리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전통 무녀복과 그 서양식 치마를 좀 섞어보려는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본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을 끼우다가 너무 깊이 끼워가지고 지금 목이 살짝 짧아진 느낌이에요. 제대로 끼운 게 맞나 모르겠네. 이 캐릭터가 목이 너무 길어도 문제고 너무 짧아도 문제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들어가는 데까지 눌러서 끼우기는 했는데 왜냐면 이제 빡빡한 부품인 경우에는 이게 꽉 끼워주지 않으면 그 틈새가 계속 벌어져서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 틈새를 없애려고 꽉 끼우다 보니까 목이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좀 신경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접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토니 씨의 그림체가 좋아서 이 캐릭터를 산 건데 랑그리사 모바일에도 이제 콜라보가 된 적이 있어서 이 캐릭터를 뭐 지금은 잘 쓰지는 않지만 당시에 원거리 궁수 캐릭터로 잘 썼거든요.
근데 캐릭터가 이뻐서 사기는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원화하고 박스에 아까 그 그려져 있던 그 원화하고 지금 실제품하고는 약간 느낌이 다르다. 눈매가 약간 매섭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싱크로율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큐즈큐에서 만든 7분의 1 스케일 동일한 캐릭터고요. 매니아하우스에서 11만 원에 구입을 했고요. 원래 이 가격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 할인 상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또 잽싸게 건지는 바람에 품절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이제 무녀복을 입은 그 버전 하나가 더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일본색이 짙은 의상 같은 거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남들이 귀멸의 칼날 그렇게 재밌다라고 하는데도 아직도 안 보고 있는 이유가 걔네들이 일본 전통 복장 같은 걸 입고 있잖아요. 그게 조금 사람에 따라서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귀멸의 칼날이 뭐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취향의 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큐즈큐 제품을 그렇게 많이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제품을 통해서 이 큐즈큐라는 제조사가 과연 피규어를 잘 만드는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윗면 보셨고 박스 아랫면은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가 잔뜩 있는데 여기 중앙에 15세 이상가라고 빨갛게 표시가 되고 있죠. 아주 신경 써서 뚜렷하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블리스터를 꺼내 봤는데요. 박스 자체가 투명해가지고 안이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성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받침대. 이렇게 그 금속 핀이 들어가 있는 받침대가 하나 있고요. 외다리 캐릭터라서 사실 그 하반신에 빈 공간이 좀 많아요. 외다리 캐릭터는 우리나라에 더웠다 추웠다 하는 날씨를 견디기가 어렵죠. 보통은 이제 쓰러지거나 뭐 휘어지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 제가 영상 끝부분에다가 담아놨고요. 그리고 캐릭터를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가볍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VIP 영상으로 그 19 벌거벗은 여왕님인가? 그 제품도 엄청나게 가벼웠는데 뭐 그 제품만큼 가볍지는 않지만 이 제품도 상당히 가볍다. 상체, 하체가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네, 치마도 역시 분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야한 제품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속옷이 있는 이런 하체를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제품도 반스에 리본이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일관된 취향을 보여주고 있는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 치마 버전에서는 치마를 제거한 상태에서 그냥 하체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 상체랑 하체랑 약간 떠 있게 되거든요. 원래 치마가 가려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보기 흉해서 제가 그거는 따로 촬영을 하진 않았고요. 머리가 물결치는 이런 그 모델링을 잘 하기는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머리카락이 원래 원작 캐릭터가 금발이잖아요. 근데 아까 고토부키아 제품에서는 그 금발이 되게 자연스러운 색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큐즈큐에서 만든 요 금발은 유광이 들어가서 그런지 좀 인위적인 머리 색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동일한 캐릭터인데도 제조사의 관점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뭐 캐릭터는 아까 그 제품보다 얼굴이 훨씬 예쁜 것 같습니다. 치마를 입었을 때 버전과 치마를 입은 후의 버전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캐릭터가 그 무게 중심이 약간 앞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아무리 금속핀으로 고정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받침대 자체 그 높이가 굉장히 얇고 장시간 전시하면 틀림없이 앞으로 기울어질 제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 근접 상태에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상반신만 촬영을 하는 거라서 하체 치마 탈착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근접은 요거 하나로 그냥 퉁치려고 합니다. 역시 그 같은 캐릭터를 그 복장에 따라서 포즈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개의 피규어를 같이 보유를 하다 보면은 그 제품마다의 그 약간씩의 잘 보이지 않는 차이가 보이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한 종류의 캐릭터만 계속 모으다 보면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장식장에 전시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방금 전에 리뷰한 캐릭터 둘하고 저 뒤에 수영복 복장의 캐릭터도 얘랑 동일한 헤어스타일이죠. 네, 동일한 캐릭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에 뭐 제가 엄청난 애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사다 보니까 캐릭터를 3개나 구입을 하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장식 장칸은 오롯이 토니 씨 작품만 전시하게 됐고요. 자, 뭐 블리스터라든지 박스라든지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런 스티로폴 조각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요건 제가 일부러 자른 것이 아니라 그냥 요런 사이즈의 스티로폼이 딱 있어서 이거 무릎에다 받치면 딱 좋겠는데 해가지고 받쳐놨더니 높이가 살짝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 블리스터 안쪽에 그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얇은 인조 가죽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말랑말랑한 소재의 천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밑에다 깔아줬더니 높이가 딱 맞더라고요. 제품의 평가를 하자면 일단 고토부키아에서 만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상체랑 하체가 단단하게 끼어지지가 않아요. 약간 헐렁해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외다리로 서 있기 때문에 약간 흔들흔들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조금 표현이 아쉬웠어요. 원작 재현을 다 못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점수는 냉정하게 평가해서 8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큐즈큐에서 만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머리색이 좀 아쉽고요. 외발로 서 있는데 보조 지지대가 들어있지 않아서 이 상태로 두면은 1년도 안 돼서 쓰러질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수를 8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얘보다 5점이 더 높냐? 무게가 가볍기 때문이죠. 피규어가 너무 무거우면은 선반에도 상당히 부담을 주게 되고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면은 가벼운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보다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더 파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는 쪽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네요. 자, 여러분은 이 제품을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